HSW10은 최대 9개의 외부 비디오 소스를 입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개의 스틸 이미지, 2개의 컬러 배경, 컬러바, 테스트 패턴, 페이드 투 블랙 화면 등 다양한 내부 이미지 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페셔널 스위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틸 그랩, 그러니까 현재의 비디오 소스를 그대로 정지 이미지로 캡처해서 스틸 소스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먼저 페이드 투 블랙 기능부터 살펴봅시다. FTB, 그러니까 페이드 투 블랙은 제품의 상단에 아예 별도의 버튼이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전체 BGM을 블랙 화면으로 바꾸면서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반대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블랙 화면을 다시 PGM으로 바꾸는 데도 사용됩니다. 원래 페이드 투 블랙은 말 그대로 검은 화면으로 바꾸는 것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프로그램 제작이 다양해지면서 페이드 투 블랙의 소스를 검정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HSW10의 페이드 투 블랙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메뉴에 타임 항목에 있는 페이드 투 블랙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소스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소스의 종류를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블랙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와 백그라운드 컬러 1, 2, 그리고 스틸 이미지 1, 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냐면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요즘에는 방송 제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생방송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의 앞뒤에 방송 대기 화면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대기 화면을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작동이 번거로워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비디오 스위처에 페이드 투 블랙을 아예 방송 대기 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간단하게 스위처에 있는 페이드 투 블랙 기능을 사용해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한 번에 죽이고 다시 송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유용한 기능이 바로 페이드 투 블랙에 스틸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일단 저는 스틸 이미지 2번에다 방송 대기 화면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드 투 블랙을 스틸 2번으로 선택을 하고 음소거도 ON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드 투 블랙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PGM도 나가지 않고 사운드도 출력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페이드 투 블랙 버튼을 눌러놔서 이렇게 방송 대기 화면이 나가면서 소리는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PGM과 프리뷰를 확인하고 PIP도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더라도 페이드 투 블랙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브로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고요. 모든 설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라이브를 시작할 때는 페이드 투 블랙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곧바로 PGM이 나가면서 사운드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거죠. 보통의 라이브 방송 준비는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컬러 백그라운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은 전통적으로 컬러 백그라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HSW10도 그렇고 다른 스위처에서도 페이드 투 블랙 같은 설정이 꼭꼭 숨겨져 있는 것에 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메뉴에서 즉시 선택할 수 있는 대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CB, GD,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항목에 들어가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1번과 2번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 메인, 서브, 워시, 웨이브, 무브의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메인은 말 그대로 컬러 백그라운드의 색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컬러를 골라줄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색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색으로 컬러 백그라운드를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심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서브 컬러를 설정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브 컬러 항목에 들어가면 메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컬러 색상을 골라줄 수가 있고요. 서브 컬러만 지정할 경우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워시 항목을 ON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워시 항목에서 컬러를 듀얼 모드로 해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의 조합으로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 표시가 되고요. 레인보우를 선택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무지개 색깔로 그라데이션이 표시됩니다. 워시 항목이 레인보우인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레인보우 세츄레이션과 레인보우 루미넌스를 통해서 레인보드의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웨이브 항목에 들어가면 워시 항목의 컬러가 듀얼인 경우에는 웨이브의 패턴을 사인과 소우 두 가지로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워시 항목이 레인보우인 경우에는 웨이브 항목의 패턴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웨이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이클 항목은 이 그라데이션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게 될 것인가를 표시하는 거고요. 페이지는 위상,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골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앵글은 말 그대로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무브 항목에 들어가면 기본값으로는 무브가 5% 되어 있고요. 롤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좌우 롤링 형태로 컬러바가 움직이게 됩니다. 스피드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컬러 백그라운드를 회전시켜 줄 수가 있죠. 자, 이제 스틸 항목을 설정해 봅시다. 스틸 항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현재 비디오 소스에서부터 스틸 이미지를 캡처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USB 메모리를 사용해서 HSW10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볼 거예요. 먼저 스틸을 캡처해서 집어넣기 위해서는 메뉴에 스틸 항목에 들어가서 먼저 내가 캡처를 저장할 스틸을 골라줍니다. 저는 스틸 1번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캡처 세팅에 들어가면 캡처가 진행될 비디오 소스를 골라줄 수 있는데 aux1하고 aux2를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aux2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aux2의 설정을 PGM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PGM의 설정을 aux2를 통해서 스틸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메뉴에 있는 스틸 캡처를 실행하게 되면 캡처 실행이 진행되면서 현재 PGM에 있었던 비디오의 정지 이미지가 스틸 1으로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메모리에서 스틸을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 보면 저 아랫부분에 USB 메모리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HSW10에 장착되어 있는 USB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활하게 메모리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HSW10에서 포맷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USB 메모리를 연결하고 여기에 있는 포맷 항목을 실행하면 포맷이 진행됩니다. 일단 포맷을 하면 모든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을 해둘 것을 권장드립니다. HSW10으로 USB 메모리를 포맷하면 FAT32 방식으로 포맷이 진행됩니다. 포맷이 완료된 다음에 USB 메모리를 PC에 연결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HS 폴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HS 폴더 하위에 COMM 폴더와 HSW10 폴더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HSW10 폴더는 시스템에 필요한 항목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로그를 저장하거나 텍스트 입력을 위한 프리셋 값을 저장하거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자료를 넣어두는 곳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할 스틸 이미지를 저장하는 폴더는 HS의 COMM에 있는 이미지 폴더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는 HSW10의 모든 설정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기록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HSW10의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여러 대의 HSW10을 똑같이 세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USB 메모리에 내가 필요한 스틸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 HSW10 메뉴에 있는 USB 메모리 항목에서 로드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불러올 스틸을 골라주고요. 저는 스틸 2번을 선택해 볼게요. 그런 다음 로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저장한 이미지 폴더에 담겨 있는 스틸 이미지들이 목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컬러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컬러바는 메뉴의 컴피그 항목에 있는 CBAR에서 설정해줍니다. HSW10은 총 3가지 패턴의 컬러바를 제공하고 있어요. 타입 1은 EBU 컬러바고요. 타입 2는 SMPTE 컬러바, 타입 3은 SMPT ECR 컬러바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타입의 컬러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러바 아래에는 무브 항목이 있는데 기본값은 오프고요.
여기에서 노멀을 선택하시면 일반 빠르기로, 로우를 선택하시면 느린 빠르기로 컬러바가 움직이게 됩니다. 오프를 선택하면 움직임이 멎겠죠. 그 아래에 있는 테스트 톤은 1kHz의 소리를 출력하는 옵션입니다. 오프면은 소리가 나지 않을 거고요. 로우 값은 낮은 소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20dB로 테스트 톤을 출력하고, 노멀은 일반 볼륨인 마이너스 12dB로 톤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컬러바는 모니터 색상을 맞추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멀티뷰의 한쪽에 마땅히 넣을 소스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컬러바를 띄워놓으면 갑자기 멀티뷰 화면이 전문 방송국이 된 것처럼 보이는 좋은 효과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패턴을 살펴보죠. 테스트 패턴은 메뉴의 스틸 항목에 있는 테스트 패턴 옵션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패턴 로드를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면서 스틸 이미지에 테스트 패턴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상도와 테스트 패턴이 출력되게 됩니다. 테스트 패턴은 빔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경우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는 프로젝터의 기울기나 포커스 같은 여러가지 값들을 설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HSW10은 라이브 비디오 입력만큼이나 다양한 내장 소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 소스를 잘 이용한다면 훨씬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라이브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